다시 대두되고 있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는 동중 국해와 남중 국해 영유권 주장과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변국들과 미국과의 긴장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불공국인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군 현대화 노력에 따라 신형 함정을 도입 중에 있으며 냉전 종식 후 거의 무너졌던 해군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고, 시리아 내전을 순항 미사일과 같은 신무기 시험장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은 막강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10여 척 이상의 함정을 취약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과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 055형식 구축함 등을 배치하면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 해군은 전 세계에 함대가 퍼져 있지만 중국은 북해, 동해, 남해 함대가 모두 서태평양과 접해 있어 전력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본도 신형 함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F-35B 단거리 수직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가들이며 세계 군사력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함정과 항공기 같은 플랫폼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에 화력을 더해줄 핵심 무기인 미사일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대한미사일은 세계에 지금까지 2번에 걸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1967년 10월 이집트 해군 고속전 2척이 이스라엘 해군 구축함을 격침했던 스틱스 쇼크, 두 번째는 1982년 5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최신 구축함 셰필드가 아르헨티나 해군기가 발사한 대한미사일에 격침되는 사건으로 액조실 쇼크가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하는 작은 크기의 무기가 큰 덩치의 무기를 무릎 꿇린 사례입니다. 현재 중국은 YJ-12, YJ-18 등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YJ-100 등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개발하여 지상, 함정, 그리고 폭격기에서 운용하고, 여기에 더해 대함탄도미사일을 추가하여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사거리 1500km의 DF-21 등 대함탄도미사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거리 3000km급인 DF-26을 도입하여 괌의 미 해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여러 대한미사일을 발표하며 서로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한국도 발표만 안 했을 뿐 주변 나라의 마찰이나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철저한 비밀 유지 사업인 관계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그 프로젝트는 바로 해성 대한미사일입니다. 2005년부터 본격 양산 및 배치에 들어간 해성은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은 마하 0.9로 비행하며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장착해 발사 후 망각형의 유도 기법을 사용하고 적의 레이더를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저고도로 물 위로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까지 갖추었고, 아울러 아군 함정을 피해 비행하는 변침점 지정 비행과 적 함정에 돌입하기 직전 위로 급상승 후 다이빙하듯 내리꽂는 파복 공격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해성이 이번에 개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강력해진 골리앗을 더욱더 강력해진 다윗으로 잡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이미 해성은 2005년에 실전 배치된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지만 현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등장한 지 이미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하지만 터보 제트 엔진은 현 시점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분가명 관통 탄두와 정렬 심관, 고도계 역시 현 시점에서도 충분한 성능에 해당합니다. 이번 관계자들은 해성 대한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의 진정한 과제는 사실 사거리 연장보다 사거리 연장을 보조할 데이터 링크 체계의 확보와 함께 보다 향상된 명중률의 달성이라고 언급하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선 이번 해성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해성은 정확한 항법을 위하여 GPS 항법 장치를 사용하지만 해성에 들어간 GPS는 민간용이므로 적이 GPS 방해를 할 시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SSM-750K 해룡 점설함대지 미사일로부터 GPS 방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랩코어스가 개발한 항제 및 항법 장치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기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을 위해 국산형 무장 유도용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왔으며 추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국방 관계자는 해성 대한미사일을
공대함 미사일로 개량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개발 착수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경우 전투기에 장착 운용될 계획이며, 현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F-15K, KF-16 전투기 경우 미국산으로 국내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경우 미 정부와 전투기 제작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험 평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에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전투기 KF-X의 장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KF-X의 경우에는 국내 기술 개발로 진행하기에 국산 무기의 장착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성 개량 사업을 통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보도에 일본의 반응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한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연구,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일본의 ASM-3 필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변 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본의 언론사는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이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9속의 미국 공대함 미사일 하품밖에 없으며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이 있지만 함대함 미사일로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변국의 항공모함 실적으로는 중국 항공모함과 일본의 경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한국 기술로서 개발을 극비리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대해 국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과거에 몇 번이나 보도되고 있지만 한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개발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 한국은 몇 년 안에 또 다른 새로운 무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5월 10일자 일본 언론 칼럼 내용은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은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소위 테크노 레셔널리즘에 망상을 품는 자기 분수도 모르는 우리들 뿐이라고 비판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은 항공기도 전투기도 유인 로켓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마스크도 한 달이 지나도 못 나눠주는 나라인데 무슨 전투기냐? 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아베 정권에 매우 불만을 토해내는 글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중요 국가의 대한미사일 경쟁은 더 빠르게 더 멀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한미사일은 해군력이나 공군력 경쟁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한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의 규정을 지키는 한에서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상품으로도 유망합니다. 그러나 신형 대한미사일의 등장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세계 방위산업은 오늘도 창과 방패의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은 한 단계, 아니 2~4단계 성장 중에 있으며 세계가 알아주는 경제 대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일본군이 남기고 간 피복류와 무기들을 사용했던 우리 대한민국, 1960년대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해외 수출력까지 이어지며 결실을 맺는 중이고, 세계 250여 개국 중 군사력은 6위이며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국가 가운데 괄목할 성장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4년 점유율이 0.9%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에는 2.1%까지 끌어올려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무려 143% 증가해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개발 중인 KF-X와 해성의 성능 개량이 잘 추진되어 자국의 기술력과 무기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김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욱더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